분석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분석 노트는 오답 노트와는 달라.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적는다면 분석 노트는 틀리지 않았더라도 좋은 문제, 조건이 여러 개 달려있는 문제, 또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분석 노트로 만들 거야.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사하면서 음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직접 좀 쓰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보면 해야 될 일이 뭐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는다는 거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스스로 좀 예를 들어봐. 예시를 좀 들어보는 거야. 이해가 좀 편하도록. 이거는 이따가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구하려는 거야.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 문제를 푸는 중에도 내가 뭘 구하고 있었지? 이렇게 구하려는 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주어진 것들 잘 봐야 돼. 주어진 것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 특히 주어진 것은 물론 문제 자체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먼저 눈에 보일 거야.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스스로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알고 있는 개념들을 막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분석 노트의 포인트. 그냥 일일이 문제풀이를 예쁘게 적는 게 아니야. 주어진 것들, 조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잘 연결지어서 통합을 해서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트는 예쁘게 풀이 과정을 적는 문제가 아니야. 예쁘게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끄적끄적 적는 거야. 생각의 흐름대로 적는 거야. 눈에 잘 보이도록. 예쁘게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마. 정리하는 거 아니야. 생각의 과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야.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한번 보자. 이 문제는 집합 문제인데 집합 S가 이렇게 5개의 원소로 주어져 있다.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A1, A2, A3, 땡땡땡, A31이라고 하자. 일단은 여기부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일단은 이건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인 거지? 32개야. 2의 5제곱. 그런데 여기 보니까 A1부터 A31까지 이게 31개야. 왜? 공집합이 아닌 건 제외했거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31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그 31개의 부분집합에 이름을 붙인 거야. 1번 집합, 2번 집합, 3번 집합, 31번 집합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보면 이제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예시를 들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들면 돼. 그러면 A1은 뭐 이런 부분집합일 수도 있지. A1. A2는 뭐 이런 애들. 그치? A3은 뭐 이런 애들. 상관없어. A1이 뭐 내 마음대로 1, 2여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 그냥 31개다. 그냥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럴 때 구하려는 게 뭐였지? 각각의 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를 뽑아서 모두 곱한 값. 그러니까 주어진 거, 아니 구하려는 거 중요하니까 써놔야 돼. 뭘 구한다? A1, A2.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를 뽑아서 원소들의 뭘 해라? 곱을 구하는 거야, 곱. 모든 부분 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들의 곱. 알겠지?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A1이 뭐 2분의 1이었어. 그럼 최소 원소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A2가 2분의 1이랑 1이었어. 그러면 최소 원소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는 거지. 그러면 내가 31개의 부분집합을 다 써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느냐.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좀 힘들 것 같아. 그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A2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2개일 때 둘 중에 작은 게 나왔어.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여기 A 5번째 부분집합을 1과 2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서의 최소는 뭐야? 1이지. A2랑 A5랑 잠깐 보면 여기 2분의 1과 1 중에 1이 나왔어. 얘는 나올 수가 없었어. 2분의 1보다 크니까. 마찬가지로 1과 2가 있는데 2는 못 나왔어.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뭐 A 뭐 한 10번째 부분집합을 내가
2분의 1, 1, 4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왜? 얘가 제일 작고 얘네들은 2분의 1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부분집합을 일일이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소가 나올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게 좀 떠올라야 돼. 그지? 어떤 원소가 나올까? 그러니까 최소인 원소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집합의 모양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지. 2분의 1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뭐다? 2분의 1보다 큰 수들이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주어진 전체 집합에서 2분의 1 무조건 들어오고 2분의 1보다 큰 것들이 누구야? 1, 2, 4, 8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4, 8인 거야. 그럼 1, 2, 4, 8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얘네가 여기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몇 가지다. 2의 4제곱까지다. 즉 부분집합 16개의 부분집합에는 최소인 원소가 2분의 1로 나오는 거지. 즉 2분의 1이 몇 번 나오는 거야? 16번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아,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2분의 1은 16번 나오는구나. 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혼자 풀 때. 아, 최소인 원소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1이 최소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1보다 커야겠다. 1보다 큰 수를 봤더니 2, 4, 8이 있네. 2, 4, 8. 3개니까 2의 세제곱까지. 8개의 부분집합에는 최소인 원소가 1이 나오겠다. 1이 8번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인 원소가 2가 될 때는 부분집합에 2가 최소고 나머지는 2보다 큰 수. 2보다 큰 수가 지금 4하고 8인 거잖아. 4하고 8. 그러면 2의 제곱까지. 즉 4가지는 최소인 원소가 2다. 최소가 이제 4까지는 나오겠지. 8은 최소일 수가 있구나. 혼자 있을 때 그지? 4일 때도 마찬가지지? 어때? 4하고 나머지는 4보다 큰 거. 8이 있는 경우지? 그럼 이건 뭐야? 8이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지. 2의 1제곱이니까. 또 이제 마지막 8은 그냥 혼자지. 8은 혼자. 최소인 원소. 8은 자기 자신. 어떤 부분집합이야? 8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곱하래. 2분의 1은 몇 번 나왔어? 2분의 1이 16번 나왔으니까 2분의 1을 16번 곱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16제곱 곱하기 1은 8제곱 곱하기 2는 4번 4제곱 곱하기 4는 몇 번? 4는 제곱 8은 한 번이었지. 8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2의 거듭제곱들이 보여. 2분의 1에 16제곱 곱하기 1은 뭐 어차피 1이니까 안 쓸게. 2의 4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 2의 제곱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지수법칙으로 다 정리하면 되겠다. 요거 곱하면 4제곱이지. 2의 4제곱, 4제곱, 세제곱 다 더해야 돼. 2의 4 더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16제곱 이게 얼마지? 2의 8제곱 아니 8은 11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2의 16분의 2의 11제곱이니까 결국은 약분해서 2의 5제곱분의 1 답은 32분의 1이 나온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알겠지? 예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대로 끄적끄적. 근데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 이런 식으로.